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관련 소식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미국 무기가 주를 이루겠습니다. 일단 미국이 중국을 포위 압박, 그리고 중국과의 함대 결전에서 중국의 함대를 경멸하기 위한 이런 무기체계 연구 개발 배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함대가 완전히 그냥 꼼짝도 못하는 이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무기가 등장하고 실전에 배치되게 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자, 그리고 미국도 예산이 좀 부족한가 봅니다. 아무리 천조국이라도 미국이 지금 이 미 공군이 F-15EX 최신 업그레이드된 F-15죠. 그걸 배치하는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어떤 문제인지 보겠습니다. 자, 신의균의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는데요. 오늘 아침 국방TV에서도 시큐리티 뉴스를 통해서 알려드렸지만, 이 우크라이나가 레오파르드2 보유한 여러 나라에다가 전차 공여를 공식 요청했고 여러 나라들이 화답했다라는 소식에서부터 영국이 기증한 시킹 해상작전 헬기가 우크라이나에서 실전 임무에 투입되었다라는 소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독일이 우크라이나에 레오파르드2 전차 공여를 승인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우크라이나 정부가 나토 11개국에 레오파르드2 전차 공여를 공식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덴마크, 독일, 핀란드,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튀르키예 등이 대상 국가인데 얼마나 많은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기증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일명 그물 방어막이 또 러시아의 란셋 자폭 드론을 잡았습니다. 우크라이나가 공사 현장에서 가져온 철망을 이용해 크랩 자주포 위에 씌운 그물 방어막이 러시아의 최신형 자폭 드론인 란셋으로부터 크랩 자주포를 완벽하게 보호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미국군이 현용 M1A2 SEP V3 모델을 더욱 개량한 SEP V4 모델에 대한 시험 평가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인공지능 기술과 플랫폼 교차 레이저 포인터, 독립 기상 센서와 목표물 자동 추적 장치, 지능형 다목적탄 운용 능력이 부여됐는데 카탈로그 데이터로만 놓고 보면 그야말로 세계 최강의 전차가 등장한 것 같습니다. F-35C 운용을 위한 성능 개량 작업을 마친 칼빈슨 항공모함이 지난주 시험 운항을 마치고 모항으로 복귀했다는 소식입니다. 올 하반기 작전 배치를 앞두고 본격적인 부대 훈련에 들어갈 예정인데 칼빈슨의 F-35C 운용 능력 부여에 따라 태평양 지역의 F-35C 운용 항모는 2척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영국이 세대를 기증한 시킹 해상작전 헬기가 우크라이나군에 작전 배치되어 흑해 지역에서 실전 임무에 투입됐다는 소식입니다. 주로 오데사 인근으로 떠밀려 오는 기뢰를 찾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작전 영역을 좀 더 넓혀서 칼리브르 플랫폼인 킬로급 잠수함을 격침시켰다는 소식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레오파르트 전차 A4부터 A5, A6, A7까지 여러 버전이 있는데 이 레오파르트 이제는 결국 독일이 항복하고 지원해 주기로 했죠. 왜냐? 연정이 깨질 판이에요. 지금 이제 이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속해 있는 3인당, 이 3인당은 혼자서 과반을 획득하지 못한 정당이죠. 독일 의석이 총 736석인데 이 중에 과반을 획득해야 되는데 그 과반이 안 돼서 3인당은 206석, 그리고 자유민주당이죠. 자민당은 92석, 그리고 녹색당이 118석인데 같이 연정을 이렇게 세 당이 연정을 해서 이제 과반을 획득해서 그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총리를 배출하고 여당이 되었죠. 그런데 같이 연정을 하고 있는 92석의 자민당 그리고 118석의 녹색당, 이 두 개 정당이 전차 줘라라는 게 지금 당론이에요. 그런데 전차 줘라가 당론인데 지금 이 연정 파트너이자 총리를 장악하고 있는 이 3인당이 전차를 안 준다라고 하니까 연정이 깨질 판입니다. 그러면 녹색당이든 자민당이든 한 당만 뛰쳐나가도 총리가 바뀔 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라는 것이고, 이 우크라이나가 11개 국가에 전차 달라라고 했는데 12개 국가가 화답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국방TV에서도 좀 보셨지만 다시 언급을 해드리면 핀란드가 30대 주기로 했고, 노르웨이가 16대, 폴란드 14대, 스페인 30대, 스웨덴 10대, 그리고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독일제 전차 장갑차를 사는 조건으로 이 레오파르트 전차 공여받기로 했는데, 그걸 그냥 자기들 안 쓰고 전부 우크라이나 주겠다. 각각 14대씩. 이렇게 해서 지금 130대가 넘는 레오파르트 2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가게 되었습니다. 또 별도로 라인메탈, 이제 레오파르트 전차 만드는 회사죠. 이 라인메탈이 우리 창고에 지금 5월달까지 바로 그냥 갖다 줄 수 있는 전차 29대 있고, 한 1년 정도 개량 공사하면 될 거 한 22대 있는데 그거 줄 수 있다 라고 또 이야기했어요. 그것만 해도 그럼 라인메탈 회사에 있는 거 51대. 자, 이렇게 돼서 많은 전차가 우크라이나에 가게 됐다라는 반가운 소식. 그런데 정작 종주국인 독일 물량이 아직 없기 때문에 독일 물량까지 이렇게 엎어지면 더 많은 레오파드 전차가 가게 되겠죠. 기대됩니다. 자, 폴란드가 우리 한국의 K9 차체, 그리고 영국의 AS90 자주포의 포탑, 이걸 이제 결합시켜가지고 만든 크랩 자주포죠. 실전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러시아의 란셋 배회형 자폭 드론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포상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 포상이 그냥 뭐 정말 그 허접하게 만든 나무 그냥 잘라서 기둥 세우고 또 이렇게 볼을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우리 공사장 또는 어디 뭐 농장 이런 데 가면 있는 그냥 철망이죠. 철망 이런 거 그냥 갖다 얹었습니다. 이걸 뚫지 못해서 대롱대롱 매달려서 크랩 자주포가 살았다라는 거니까, 이야, 이거 효과 있습니다. 그만큼 이 란셋 배회 드론의 성능이 열악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미국이 M1A2 에이브람스 전차의 최신 개량 버전 SEP V4 버전에 대한 시험평가에 돌입했는데, 와, 이거 성능이 정말 놀랍습니다. 어떤 성능이냐? 인공지능으로 모든 걸 지금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뭐 전차장이나 포수가 스스로 판단 안 해도 돼요. 그리고 그 인공지능으로 목표물 자동 추적 장치, 그래서 스스로 목표물을 찾고 조준하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플랫폼 교차 레이저 포인터, 이 레이저로 딱 표적을 찍어요. 그래야 이제 사격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레이저 포인터가 전차에도 있고 또 공격 헬기 아파치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파치가 찍어주는 것을 여기에서 사격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찍어주는 것을 아파치가 헬파이어 미사일로 때릴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전할 수 있는 능력. 이야, 대단하죠. 그리고 독립적인 기상 센서. 일반적인 그 대대들이 뭐 군단에서 주는 기상 정보 다 받아가지고 오늘의 풍향, 풍속, 뭐 온도, 기압 이런 메타 정보 받아서 그걸 가지고 이제 탄도학적인 어떤 그 영향 분석해서 좀 집어넣고 사격하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단차 하나당 스스로 기상 센서가 다 있어서 분석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큰 부대에서 좀 광역적인 기상 평가를 해서 알려주는 것보다 그냥 내 단차가 있는 이 지역의 기상을 분석하는 거 훨씬 더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정확한 장치, 그리고 지능형 다목적 탄, 야, 이거 정말 대단한 건데, 하나의 포탄인데 일단 뭐 대전차고 폭탄이죠. 우리가 메탈 제트를 뿜어내는 그 대탄이라고 하는 거, 그거 대탄 형식으로 쏠 수도 있고 벌집탄 형식으로도 쏴가지고 그냥 전방에 있는 이 보병들 확 그냥 다 밀어붙일 수도 있고, 또 에어버스트, 상공에서 자탄을 밑으로 떼어 부을 수도 있고, 참호 속에 들어가 있는 적 보병들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자, 똑같은 포탄인데 이번에는 대탄 형식, 이번에는 벌집탄, 이번에는 자탄 형식,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가지고 그 똑같은 포탄을 여러 수단으로 공격을 할 수 있는 이런 능력. 야, 이거 되면 뭐 전 세계 전차 시장의 탑 오브 더 탑, 원탑이 되겠죠. 그런데 이걸 미국이 이런 성능으로 외국에 팔지는 않을 겁니다. 만약에 외국에 판다면 대당 한 500억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 능력이 다 구현된다고 하면 우리 K2 전차보다 압도적인 능력을 가질 텐데, 이제 발목을 잡는 게 44 구경장의 아주 짧은 주포 때문에 외국에 가서 텅스텐 탄으로 쐈을 때 공격력이 떨어진다.
미국은 자기들 열아홉 쓰니까 뭐 그래도 뭐 공격력 괜찮아 하고 44 구경장. 왜? 시가전 해보니까 55 구경장 포가 너무 길어가지고 돌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짧은 포신. 그런데 자기들은 열아우라늄이니까 괜찮은데 이걸 이제 수출하면 텅스텐탄이죠. 그러면 이제 짧은 포신 때문에 공격력이 떨어지는 이 단점. 이제 요게 있는데 그게 이제 굉장히 큰 발목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자, 미국이 칼빈슨 항모 이렇게 오버올 창정비 해가지고 여기다 F-35C 운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서 이렇게 항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항으로 복귀하고 곧 니미츠 항공모함 지금 우리 서태평양 와 있는데 그 니미츠하고 올 뭐 봄이나 또는 그 여름쯤에 교대를 해서 F-35C를 탑재하고 이 지역에 오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 에브라함 링컨 항모가 있는데 이건 지금 F-35C 업그레이드 했죠. 그래서 칼빈슨과 링컨 이렇게 F-35를 탑재하는 슈퍼 캐리어가 태평양에 두 척이 되었다라는 반가운 소식 들어와 있고요. 자, 시킹. 자, 영국 마크를 떼고 노란색과 파란색의 우크라이나 마크를 붙이고 있는 시킹입니다. 세대를 줬죠. 영국이. 그래서 오데사 인근에서 기뢰 탐색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마도 영국이 여기 어뢰나 뭐 디핑소나 이런 것도 줬겠죠. 그래서 칼리브르 미사일을 변전소나 이런 민간 시설을 향해서 쏘고 있는 이 러시아군의 킬러급 잠수함 확 발견해가지고 그냥 어뢰 한 방 빡 쏴버리는 이런 전과가 나오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주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한때는 144대까지 구매 수량이 늘어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의회 결정에 따라 도입 총량이 80대로 주저앉은 F-15EX에 대한 예산 배정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미 공군의 F-15EX 양산 기체에 스트라이크 이글의 상징과도 같은 컨포멀 연료 탱크가 장착되지 않는다는 소식입니다. 미 공군이 신규 배치하는 F-15EX 이글2 전투기 양산 물량들은 예산 부족으로 인해 컨포멀 연료 탱크 CFT를 장착하지 못할 것이며 이로 인해 F-15EX 계열의 공대지, 공대공 작전 능력이 큰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복수의 항공 전문지가 현지 시각 1월 23일 보도했습니다. 각 매체들은 미 국방부 산하 작전 운용 실험 및 평가국 연례 보고서를 인용해서 미 국방부가 신규 조달하는 F-15EX 이글2 전투기들의 당분간 컨포멀 탱크를 장착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미 공군에 인도된 F-15EX 양산기 2대는 CFT를 장착하고 있는데요. 미 국방부는 해당 기체들은 개발 테스트와 운영 평가를 위해 CFT를 장착한 것일 뿐 양산 기체들은 비용 문제로 인해 당분간 CFT가 탑재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15E 계열 기체는 동체 내부 연료 탱크에 2019갤런, 2개의 컨포멀 탱크에 1446갤런 등 도합 3465갤런의 연료를 실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연료 탑재 능력 덕분에 표준형 600갤런 외부 연료 탱크를 달지 않고도 많은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것이 강점으로 평가되어 왔습니다. 미 항공 전문가들은 F-15EX 양산기 컨포멀 탱크 배제로 인해서 F-15EX는 600갤런의 외부 연료 탱크 탑재가 불가피해졌다면서 이러한 외부 연료 탱크 추가 부착이 F-15EX의 여유 파일런 감소, 기체 항력 증가로 이어져 F-15EX의 작전 능력이 급격히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F-15EX는 신형 무장 렉을 이용해 최대 20발 안팎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미사일 캐리어로서 홍보되어 왔는데요. 이번 결정으로 스텔스기를 보조하는 대용량 미사일 캐리어라는 F-15EX의 포지션이 상당히 위태로워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F-15EX 강력한 A사 레이더 그리고 스펙트라 전자전 시스템 뭐 이런 것들로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는 적의 공대공 미사일을 전부 제밍해서 그냥 무력화시킬 수 있고 자신은 아주 멀리에서 적 전투기 그리고 적 지상을 아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엄청난 이 덩치와 폭장 능력으로 20발 이상의 공대공 미사일 탑재해서 그냥 멀리서 미사일 날려주면 전방에 들어가 있는 F-35 그걸 또 유도해주고 그냥 미사일 쏴주고 F-35는 전방에서 유도해주고 이런 이 네트워크 전투를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미사일 캐리어로 각광받아서 이걸 이제 100만 대대 하려고 하다가 미 의회가
예산만 없다 해서 예던 대로 줄였는데 1차적으로 48대 예산을 이제 통과를 받았어요. 그런데 물가도 오르고 인플레이션 생겼죠. 그런데 예산은 늘어나지 않고 하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저는 이랬다고 봐요. 일단 기체는 확보하자 해서 컨포멀 탱크 이거 갖다 붙여야 되는 건데 이거를 빼고 계약을 했다라는 건데 이 컨포멀 탱크를 우리 F-15K에도 붙어 있어요. 이게 여기 컨포멀 탱크가 이 내부에 연료가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 이제 무장렉들이 또 따로 다 있죠. 이걸 떼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뭐 F-15CD형하고 똑같은 거죠. F-15D하고 똑같은 그런 능력이 되겠는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양쪽에 이제 들어가니까 얼마나 많은 연료가 들어가냐? 1,446갤런. 그러니까 리터로 따지면 5,422리터. 엄청나죠? 한 5톤 정도의 이제 이 연료가 들어가는 건데 그리고 원래 기체 내부 연료에 이제 2,019갤런. 그러니까 7,571리터. 합하면 12,994리터. 근데 이게 안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당연히 여기에 있는 요거 외부 연료 탱크 요게 600갤런짜리입니다. 요걸 달아야 돼요. 양쪽에. 근데 이 600갤런짜리가 얼마냐? 2,250리터. 이거보다 훨씬 적죠. 그래서 600갤런짜리 두 개 달면 1,200갤런. 그런데 요거는 1,446갤런. 그러니까 항력은 더 많고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연료는 더 적게 탑재하고 또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 지금 이제 이게 F-15EX의 홍보 사진인데 여기 보시면 이 자리 여기 지금 미사일 4발 달려있는 이 첫 번째 무장 렉 여기다가 이 무장 8발을 양쪽 합하면 8발을 못 달고 여기다 연료 탱크를 달아야 된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사일 공대공 미사일 캐리어로 엄청나게 각광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는 거죠. 이 파일럿을 포기하고 외부 연료 탱크를 달아야 되니까 그러면 장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냥 A사 레이더에 전자전 성능 좋은 그냥 제공전투기 이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 공군이 이렇게 평생 쓸 가능성은 적고 이걸 일단은 기체 확보하고 나중에 여기다가 컨포멀 탱크 달겠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결국 미 공군도 예산 때문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은 우리 한국 공군도 지금 F-15K 전투기 이 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는데 그 비용이 우리 계산보다 또 예상보다는 더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국 공군이 잘 살펴보고 잘 대응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미국이 지난해 연말 처음 공개한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B-21이 초도 배치 물량부터 해상 타격 임무에 나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2020년대 중후반 이후 대만을 놓고 미국과의 함대 결전을 생각하고 있는 중국에게 악재들이 쌓여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미 공군이 처음으로 공개한 B-21 레이더 폭격기는 구체적인 성능이 거의 알려지지 않은 비밀스러운 항공기이지만 초도 배치 물량부터 해상 타격 임무를 수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국제전략문제연구소 IISS가 최신 보고서에서 밝혔습니다. IISS는 최근 몇 년간 중국의 반접근 지역 거부 전력이 강화되면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은 서태평양 지역에서 중국과 분쟁이 발생할 경우 중국의 A2AD를 극복할 수 있는 많은 방안들을 쏟아냈다라며 그 방안들 중 하나가 B-21이라고 소개했습니다. IISS는 미국의 A2AD 분쇄 전략 조치 가운데에는 항공모함에서 무인 공중급유기를 운용해 항모전단의 타격 범위를 확장하는 것도 있고 수상함과 잠수함, 항공기 등의 자산에서 보다 많은 미사일을 투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있다 라며 B-21이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연구소는 미 해군의 주력 전투 공격기인 F-18EF 슈퍼 호넷은 고작해야 항공모함 반경 수백 마일 거리에서 한 줌의 LRASM을 날릴 수 있지만 폭격기는 항속거리나 투발 능력에서 슈퍼 호넷과 비할 바가 아니다 라며 B-1B 폭격기는 24발, B-2 폭격기는 16발의 LRASM을 탑재할 수 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연구소는 B-21이 최적이 B-2의 절반에서 4분의 3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탑재 중량 역시 줄었을 것이다 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F-18보다 더 많은 8발에서 12발의 LRASM 탑재 능력과 스텔스 능력, 장거리 항속 성능을 갖추고 있어
중국 항모전단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연구소는 B-21이 대함 타격 능력을 부여한 SDB를 최대 100발까지 탑재할 수 있다면서 이러한 폭격기가 적의 레이더에 잡히지 않은 채로 서태평양을 순찰하는 것은 적 해군 지휘관에게 큰 두려움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오는 2025년부터 B-21 폭격기의 실전 배치를 시작할 예정이고 실전 배치 수량은 B-1이나 B-2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200여 대 이상으로 계획되고 있는데요. 이들 전력이 수송기, 래피드 드래곤 전력과 결합해 서태평양 지역을 초기하면 중국 해군 운신의 폭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 B-21 레이더라고 하는 애칭의 폭격기죠. 차세대 스텔스 폭격기 지금 만들고 있고 이제 곧 전력화될 예정에 있는데 여기다가 LRASM 다량 투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B2 LRASM 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다시피 하죠. 그런데 B2는 한 번 뜨는데 워낙 많은 비용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B2 또 숫자도 별로 없고 지금 20대에 있으니까 잘 사용하기 힘들죠. 그런데 이 B-21은 그게 아니다. 그래서 B2는 16발의 LRASM 탑재할 수 있지만 B-21은 8발에서 12발. 그래도 슈퍼호넷 전투기가 단 한 발만 탑재하는 것에 비해서는 압도적으로 많은 양이고 또 슈퍼호넷보다 훨씬 몇 배로 멀리 가고 그리고 슈퍼호넷은 하지 못한 스텔스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중국 해군 큰일 났다. 그래서 중국 해군이 추구하고 있는 A2AD 전략 그리고 제1 도련선, 제2 도련선 돌파 이런 것들은 이제는 B-21로 인해서 완전히 분쇄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또 이것도 있다 라고 하네요. SDB 활공 유도폭탄이죠. 또 이 SDB2는 이 이동식 타겟에 대해서도 따라가면서 때리죠. 그래서 한 80km 날아가는데 이걸 100발이나 탑재할 수 있다. 물론 뭐 속도가 좀 느리니까 요격하기는 상대적으로 쉽지만 그래도 100발이나 그냥 쏟아져 오고 다른 쪽에서는 LRASM 쏟아져 오고 다른 쪽에서 말드 해서 막 그냥 전투기로 모사한 것들이 막 쏟아져 오고 이렇게 다양한 조합을 해서 때리겠죠. 미국이 뭐 하나만 때리겠습니까? LRASM 뭐 한 30발 그리고 말드 한 30개 그리고 이 SDB 한 200발 이런 식으로 쏘면 뭐 중국 해군 항모전단 다 있어도 그냥 한 방에 다 경멸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이런 무기들 우리 한국도 미국하고 동맹이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특히 SDB 우리 한국 많이 갖고 있죠. 그렇게 해서 우리도 이 F-15EX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될 거 그런 거에다가 이 SDB2 대량 장착 그리고 F-15K 여기다가 LRASM 뭐 대량 장착한 또 이런 그 편대들 조합해가지고 중국 해군 얼마든지 경멸할 수 있다.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렸지만 지금 우리 K2 전차를 노르웨이에 판매를 하면서 노르웨이의 JSM 스텔스 순항 대한미사일로 바꾸는 이런 딜도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텔스 미사일 쏘고 LRASM 쏘고 그리고 SDB 다량으로 그냥 투발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 해군 항모전단 서해에서 남해에서 박살내버리는 전술을 우리도 구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